1988년 일본 나고야에서 잔혹한 비극 발생했습니다. 오늘 사건의 재구성에서는 나고야에서 발생한 잔혹한 미제 사건을 다뤄봅니다. 1988년 3월 18일 일본 나고야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27살의 만삭 임산부 모리야 미츠코. 출산을 며칠 앞두고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무려 4만 명의 수사 인원이 투입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저녁 7시 40분경 남편 신이치가 퇴근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남편은 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내의 참혹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배는 깊게 절개되어 있었고 아이는 뱃속에서 꺼내진 상태. 전화로 신고를 시도하려 했지만 전화선은 잘려 있었고 결국 그는 1층 주민에게 달려가 전화기를 빌려 신고합니다. 아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아이는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천은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고 몸엔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후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고 2주 뒤인 4월 2일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감식 결과 현장은 그야말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침입 범죄였습니다. 미츠코는 파란색 인부복에 핑크색 점퍼, 검정 타이즈 차림이었고 팔은 등 뒤로 묶여 있었으며 목에는 코타츠 전원 코드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배는 명치부터 하복부까지 약 38cm 길이로 절개되어 있었고 내부에서는 놀랍게도 전화기의 수화기와 자동차 열쇠고리가 발견됩니다. 옷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지갑은 사라진 상태.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범인의 지문이나 유전자, 유류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25cm 크기의 발자국 한 쌍. 경찰은 인근 목격자들의 제보에 따라 수상한 남성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격자에 따르면 오후 3시경 한 남성이 나카무라 씨가 이 근처에 사느냐는 이상한 질문을 하며 집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엔 나카무라 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 주차장에서 같은 차량이 계속 회전하며 대기하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세 번째 목격자는 초등학생 남자아이 오후 4시 30분경 사고 난 집을 엿보는 수상한 남성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격자는 같은 날 저녁 7시경 현장을 배회하는 수상한 남성을 또다시 목격합니다. 미츠코 씨는 출산 예정일을 넘긴 상태로 이날 오전 12시경 남편과 평소처럼 통화를 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는 지인이 딸과 함께 집을 방문했고 이들은 딸기를 들고 1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지인은 귀가하며 현관문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범인이 이 타이밍에 침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남편은 저녁 6시 50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7시 40분 집에 도착해 아내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3명의 주요 용의자를 주목합니다. 남편 신이치, 사건 당일 방문한 여성 지인, 나카무라를 찾았던 수상한 남성. 남편 신이치는 사망 추정 시각에 직장에서 근무 중인 모습이 확인되어 혐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자회견 당시 매우 침착한 모습과 아내의 영전에 레드와인을 바치는 행동은 대중의 의혹을 키웠습니다. 여성 지인은 사망 시각 무렵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현관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그녀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제외됩니다. 나카무라를 찾았던 남성은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됩니다. 이 외에도 30여 명의 추가 용의자가 조사를 받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미츠코 씨가 지인을 배웅하러 나갔던 오후 3시 무렵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이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범인은 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거나 그녀가 돌아온 직후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이후 남편과 아들은 언론의 관심을 피해 1999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아파트는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며 현재도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60년 일본 고친현에서 발생한 비슷한 방식의 소녀 피살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어 일부에서는 모방 범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 범인을 알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이트까지 개설, 경찰이 알고도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한때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나고야 만삭 임산부 살인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광기가 두 생명을 갈라놓았고 진실은 30년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